양배추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이 찾으시는 채소의 한 종류입니다. 실제로도 양배추 속에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있어 이를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맞는 정보입니다. 식이섬유와 칼슘과 같은 필수 영양소뿐만 아니라 칼륨이나 엽산,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의 몸에 좋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채소류인데요. 심지어 양배추 속에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양배추 섭취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배추도 먹어야 하는 적정량이 있고 이를 초과해서 섭취했을 경우에는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에 좋기로 잘 알려져 있는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속이 부글거릴 때입니다. 양배추 속에는 수많은 영양소들도 들어있지만 그와 동시에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당류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파노스라는 당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은 소화효소를 이용했을 때에는 분해가 되지 않는 당류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섭취하였을 때 이것이 장을 지나는 과정에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속이 부글거린다는 것입니다. 헛배가 부르는 상황이 생기거나 먹은 게 없는데도 계속 속이 더부룩하다는 느낌의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속이 부글거리고 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양배추 섭취 후에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평소보다 유난히 더 트름이 자주 나오게 되고 이유 없는 복부 팽만감으로 불편감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양배추를 먹지 않거나 이 섭취량을 줄여 소화기관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배추 속에는 칼슘, 칼륨, 항산화 성분 등 좋은 영양소들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양배추를 한 컵 정도 먹을 때 우리는 5.8g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양배추 속의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이것이 불용성 섬유질이 한 종류로 물에서도 녹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식이섬유의 특징이 바로 소화기관장에서 대변의 움직임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이러한 식이섬유가 유독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에 이 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설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이러한 양배추의 증상은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항암을 받는 암 환자가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해 설사를 하는 상황에서 양배추를 섭취하면 이 증상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암 환자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여 양배추를 많이 섭취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항암을 받는 환자들은 마냥 몸에 좋다는 이유로 양배추를 섭취하기보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과민성 대장증 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섭취했을 때 더욱 꼼꼼하게 설사를 하는지 복통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는 특별한 약물을 섭취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양배추 속에 있는 성분 중 하나는 혈액이 잘 응고될 수 있도록 몸속에서 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이것은 양배추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K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 증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양배추의 이러한 성분이 건강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혈액이 너무 잘 응고되어서 혈액이 조금 묽게 되도록 혈액 희석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양배추 섭취가 약의 효과에 방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약의 역할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건강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혈액 희석제를 따로 섭취하고 있거나 평소에 혈액이 너무 쉽게 응고되는 증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의 경우 양배추를 쉽게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최대한 양배추의 섭취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배추 섭취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비타민 K를 섭취하여도 되는지 의사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음식으로 인해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에 자신의 건강을 무엇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계신 경우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이미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양배추 섭취에 대해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해 밝혀진 사실로 미국의 한 연구소가 양배추 섭취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지만 양배추를 많이 섭취할 시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요오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양배추를 먹을 경우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부족이 유발되고 이것이 기능 저하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양배추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양배추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사이의 연관성인데요. 한두 번 정도 양배추를 먹는다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오드 결핍이 있는 사람이 꾸준히 양배추를 먹으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 마지막은 바로 저혈당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좋다고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혈당 조절과 혈당이 기본적으로 높은 분들인데요. 혈당이 높은 분들이 양배추를 먹으면 혈당을 조절하고 혈당을 낮춰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양배추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평소에 혈당 수치가 평균 범위 내의 분들이거나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오히려 혈당 수치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꾸준히 양배추 섭취를 할 시에 저혈당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저혈당은 다른 병들에 비해서 그다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저혈당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혈당을 극도로 조심하시고 예방하셔야 하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저혈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식을 잃고 수술 중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양배추 섭취를 최대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배추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맞는데요. 또한 실제로 건강을 챙기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많은 영양소들을 품고 있는 음식 재료입니다. 어느 음식에나 그 식감과 맛으로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절량은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알아봤던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양배추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하고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적정량의 양배추를 섭취해 주셔야 독이 아닌 황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양배추뿐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수많은 음식들 또한 그 영양소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에 따라 오히려 많이 먹을 경우에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명심해 두셔야 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